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자세하게 함께 확인해보고 또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시장이 좀 크게 빠져서인지 유독 이번 주 수요일은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뉴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반도체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인데 전자닉스와 관련해서는 계속 연일 좀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를 사실상 공급하고 있다는 뉴스들 뿐만 아니라 어제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인텔향 8나노 칩 수주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정말 회복을 하고 있다. 이 증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불안감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좋아지는 부분도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당장에는 이번 주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풋옵션이 270만 개 이상 좀 거래가 됐는데 그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7번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3일 뒤에 무조건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 상승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일정과 좀 겹치는 상황이고 또 선물 옵션 만기일도 금요일인데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정이 좀 비슷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시장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시장이 지금 AI 거품론과 관련해서 좀 버블 논란이 있기는 한데 지난 모든 버블 시기에는 금리 인상과 긴축이라는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오히려 연준은 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RP 거래를 통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젠부의 TGA 잔고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듯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블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로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라든지 금융 여건의 긴축으로부터 버블이 깨지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피크아웃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당장에 버블을 논하기는 시장 시그널이 전혀 그때의 상황과 좀 반대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따라서 저는 내년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강한 컨빅션을 좀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삼성전자, 국내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사실 상장사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240조, 200조가 훨씬 넘어가는 수치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국내 상장사,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되는 상장사 영업이익이 400조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절반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예상치들이 이제 98조 이상, 또 100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개 회사가 200조 수준이면 나머지 회사가 200조 정도를 채운다는 건데 이 수치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고 시장 여건이 좋아진다 그랬을 때는 영업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국내의 상장사들 중에 탑2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고 모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잘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반증을 할 수도 있고 수출 주도형 국가인 국내의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환율 부분도 당장에는 변동성이 좀 심해지겠지만 외화를 꾸준하게 좀 벌어들일 수 있는 또 크게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IT의 어떤 강한 리바운딩이 있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로봇, 산업재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어떤 수익률 게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시장을 한 4년여의 미국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국내 시장은 최근에만 좀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글로벌 증시가 4년 동안 4년 동안 상승을 이끌어왔던 업종 내 주체가 AI, 반도체, IT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이 무너지면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워낙 비중이 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종목이고 뭐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IT가 당장에는 뭐 버블로라니 뭐니 이런 부침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사실은 버블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00년 IT 버블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계하고 우려하고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충격의 버블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큰 충격의 버블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계는 하되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가 죽으면 다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컨비션을 가지고 IT 쪽에 투자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버블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약간 변화구를 던져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 실적이 단기 버블론 완화에 있어서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마이크론 주당 순이익 전망치 보시면 이번에 발표할 실적에서는 3.93달러를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지만 소위 위스퍼 넘버라고 하죠. 시장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수치가 바로 4.03에서 4.06달러 수준이거든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위스퍼보다 더 잘 나오면 더 좋은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의 위스퍼의 기대치보다 조금 못 나오는 상황이 됐었을 때는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있겠지만 또 그 뒤에 사실 코멘트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는 다음 분기에도 강한 성장을 기대한다. 뭐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 사실은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정권도 제조사들이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의 어떤 상향치 그리고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위스퍼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코멘트에서 어떤 다음 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주가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컨퍼런스 콜을 내일은 정말 귀 기울여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품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외가 됐던 섹터가 화장품주인데 어제 화장품주를 움직였던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APR의 신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 모멘텀 그리고 한국과 영국의 FTA 개선 협상 타결이라는 그런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주를 움직이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한한령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어요. 일본 총리의 발언입니다만 대만 발언과 관련해서 전 정부의 입장을 넘은 것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다만 철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그래도 한한령이 아니죠. 한일령이죠. 한일령과 관련된 이슈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좀 화장품주로 접근을 해봤을 때 화장품주 소외됐기 때문에 부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모멘텀이 쌓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한일령, 그러니까 한일령의 완화 그리고 한일령에 대한 어떤 강도의 세기가 좀 커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드라이브는 사실은 북미의 채널이 확장이 되고 북미 쪽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화장품주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R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북미 쪽에서의 어떤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 중국의 회복뿐만 아니라 뭐 세포라 등 북미 채널에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서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APR 역시도 미국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좀 줄었네,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만큼 폭발적이지 못하겠지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하락을 했지만 확인을 해보니 이거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에서 조정을 받고 뭔가 오랜 시간 동안 헤맬 줄 알았지만 빠르게 복구를 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PR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국 쪽 얘기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빠른 속도로 채널을 확장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식성을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사실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은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고성장을 지속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조금이라도 준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는 다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는 구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조금 접근을 하실 때 너무 포트에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매매 관점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뭐 유망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통이나 벤더, ODM들도 좀 많이 움직이니까 실리콘투라든지 한국콜마, 뭐 코스메카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서 APR이 좀 살아있다고 한다면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짚어봤고요.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와 관련된 발언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건 이 키워드, 탈모와 관련된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탈모를 두고 이제는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천만 탈모인들한테는 정말 안도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일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을 갔는데 요즘 벌써 2030이 탈모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탈모 관련 예방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탈모 시장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주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이게 테마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화장품이라든지 샴푸라든지 건강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는 건보 적용 관련된 이 이슈가 사실은 테마성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그쪽 같은 경우는 좀 테마성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실질적으로 처방약을 제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부분이 선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뭐 지노믹틱이라는 회사도 보시게 되면 비급에서 급여로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더디게 흘러가면서 사실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조금 오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대를 했지만 이게 좀 더뎌지는 상황이니까 건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사실은 그리고 실비 적용이 되냐 안 되냐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건보까지 가기 전에라도 일반 사보험에 실비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접근성이 높아지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는 것보다는 병원 찾아가서 처방약 받고 미리 관리를 하고 예방하는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만 탈모인 모두가 처방약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나마 충분히 이슈가 되고 테마가 되고 실적 개선이라든지 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일반 화장품이라든지 샴푸라든지 건기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테마로 좀 접근을 하시고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대웅제약 같은 먹는 탈모 치료제 처방약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보험급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처방약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포트에 조금씩 담아가지고 테마성 외에 장기적으로 뭐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진짜 수혜주는 어떻게 보면 치료제인 거네요.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 2에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개장 이후의 반응은 어떻게 흘러갈지 마찬가지로 연속성을 주는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한 테마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로봇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의 로봇 청소기 룸바를 만드는 업체 아이로봇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보시듯이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주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 이제는 쉬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고평가 구간에 온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로봇주 고평가가 됐다 동의하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고평가 논란을 키울 소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곧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지금의 로봇은 로봇 청소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로봇 청소기는 일반적인 가전제품이고요. 지금 저희가 다루는 로봇 테마는 AI 피지컬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공장의 자동화, 굉장히 좀 더 세분화되고 기술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 가전과는 좀 다른 개념의 로봇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업체가 파산했다고 해서 AI 피지컬이 흔들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로봇 청소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업체가 거의 장악을 한 상황이고 많이 성숙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계 업체들한테 거의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이미 선행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밀린 업체들이 퇴출되는 상황이지 이걸 가지고 로봇 전반 산업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가 이런 부분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 로봇주들이 좀 하락을 했던 거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영향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의 영향이지 아이로봇의 파산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냉기로 얼어붙게 만드는 로봇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개화가 시작되는 피지컬 AI 이 시장에서 어느 업체가 선도하는지 또 어느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은 이 로봇의 관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수혜 종목들을 찾기가 좀 바쁜 상황인데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찰을 하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느 회사 제품에 좀 들어가는지 기술력은 어떤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좀 하락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로봇 관련 테마 종목들 또 테마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로봇 관련 섹터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섹터 종목들을 꾸준하게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가정용 로봇이라고 해도 이제는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 청소를 해주는 그런 시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로봇은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장기 성장성 있는 섹터로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여러 수주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5조 6천억 원 규모의 주기기를 수주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삼성증권의 코멘트를 좀 보니까 원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전망치가 한 3조 8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5조 6천억 원이면 이를 훨씬 웃도는 상황인 건데 주가에 충분히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페르미가 어제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그러니까요. 15%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연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전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노출이 되다가 페르미가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사실은 갑자기 조금 싸늘해졌던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제 계약 공시를 냈습니다. 체코 관련 계약 공시를 냈고 물론 이제 시간에서는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수주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코를 계기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만 보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나오는 어떤 수주들이 시장의 어떤 수급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고 뭐 상승이라든지 또는 보합권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번 수주를 계기로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는 또 앞으로의 수주도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아직 살아있다라고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체코양 수주를 이뤄냈는데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유안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